여러분, 일일도칠처라는 오래된 속담을 아시나요? 이 말은 남자가 느끼는 쾌감의 정도가 그의 아내를 제외한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순서대로 처음 시작하는 업소녀, 과부, 처녀, 그리고 상하 관계에 있는 여성까지 그 쾌감은 점점 증가한다고 하는데 가장 강렬한 쾌락은 남의 아내, 즉 유부녀와의 관계에서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은 여전히 사회적 망신을 초래하며 이는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남성들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남의 아내와의 관계를 추구하는 걸까요? 이제 기혼 여성을 선호하는 유명 남성 연예인 9명을 살펴보겠습니다. 9위는 선우입니다. 여러분, 최근 K-파프 아이돌 선우가 예상치 못한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막 연예계에 발을 들인 그는 데뷔보다 더 큰 이슈 메이커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디스패치조차 감히 넘볼 수 없는 음지의 정보원 한서희가 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폭로가 남자 아이돌들에게 공포영화처럼 다가오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성공적인 보이 그룹 몬스타엑스의 리더인 선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몬스타엑스는 음악 차트 상위권을 점령하며 명성을 누리고 있지만 최근 한 익명의 제보자가 선우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메시지는 한서희에 의해 세상 밖으로 드러났고 선우의 사생활은 순식간에 대중의 눈앞에 폭로되었습니다. 아이돌이라고 해서 사적인 관계를 완전히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그 한계를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우는 자신이 만난 여성이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건이 공개되자 여성의 남편에 의해 진실이 밝혀졌고 결국 선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성이 결혼 사실을 숨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이미 따가워졌습니다. 다행히도 여성 측 역시 결혼 사실을 은폐했다고 인정하면서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몬스타엑스 팬들은 멤버들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선우와 소속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팬덤 내부에서는 선우를 피해자로 보는 시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몬스타엑스와 선우에게 끼칠 장기적 영향은 아직 미지수이며 그의 다음 행보가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8위는 최정원입니다. 최정원은 두 명의 유부녀와 어린 시절 친구인 한남을 동시에 즐기는 인물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남성 듀오 유인 출신인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하며 주목받았지만 아이돌 출신 남자 배우의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서 그의 이름도 불가피하게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의혹은 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의 폭로를 통해 점차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5월경 이미 결혼한 전 여자친구와 불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로 인해 해당 여성과 그녀의 남편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최정원은 상간남 소송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연인이었던 그 여성은 최정원과 헤어진 뒤 현재의 남편을 만나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남편과 아들의 사진을 올릴 정도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정원은 카카오톡으로 그녀에게 접근했고 한강에서 와인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면서 불륜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매일같이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방치하며 최정원과의 관계를 지속하던 그녀는 결국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평화롭던 가정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최정원은 상간남 소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된 최정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의 사생활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다른 여성들과의 동시다발적 만남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장충동 누나라고 불리는 또 다른 유부녀까지 존재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성들과의 데이트 시간을 몇 시간씩 잘게 쪼개 나누며 바쁘게 애정 행각을 이어간 최정원은 메시지를 통해 고가의 의류 링크를 보내 실제 구매까지 유도하는 말 그대로 남자 꽃뱀의 면모까지 드러내며 대중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7위는입니다.
정준호를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를 연예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직업을 가진 평범한 남성으로 보아야 할지조차 분명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은 유부녀와 뜨거운 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앞에서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정준호의 모습 때문입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하정 아나운서와 결혼식을 올린 그를 바라보는 대중 다수는 이번 결혼이 혹시 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계산된 전략이 아니었을까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단 한 달 만에 터진 건 정치 참여 선언이 아니라 다름 아닌 불륜 의혹이었습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강남 재력가의 딸 씨와 관련된 상속 문제를 해결하던 과정에서였습니다. 씨는 하와이에 있는 호텔을 인수할 계획으로 하와이 호텔 운영 경험이 있는 정준호를 소개받았고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주변 시선을 개의치 않은 채 과감한 애정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화장실에서 20여 분간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새벽 1시경 다른 일행과 헤어지고 정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날 씨가 남편에게 정준호 집에 함께 있었지만 남편이 의심할 수 있으니 같이 있었다고 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 고소장에 적시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이하정 아나운서와 결혼하기 2년 전 발생한 일이지만 당시 정준호가 싱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된 이유는 상대 여성이 유부녀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낸 행동은 충분히 대중의 분노를 살만한 일이었고 그 이후 방송을 통해 불륜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힌 모습은 마치 불륜을 정당화하는 듯한 인상을 주워 듣는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정준호 소속사는 박모 씨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지만 실제로 진행된 고소나 법적 조치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윤리적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며 공인으로서 책임과 사적인 행동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은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준호의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6위는 강경준입니다. 강경준은 사랑을 쟁취하는 능숙한 플레이보이로서 유부녀를 끌어들이는 독특한 매력 덕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장신 여배우와의 결혼으로 방송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오랜 무명 생활을 벗어난 듯 보였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SBS 예능 동상이몽에서 보여준 행복한 부부의 모습도 잠깐의 쇼일 뿐 결혼 5년 만에 30대 유부녀와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완벽한 이미지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경준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분양 대행업체 직원인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고 결국 상간남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은밀한 메신저 대화가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닌 확정적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과거 예능에서 다정다감한 이미지를 보여주던 모습은 실상 불륜 상대와의 메시지에서 최고조로 발휘되었으며 보안을 위해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꼼꼼함까지 더해져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처음 상간남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는 오해라며 해명했지만 메시지 속 내용은 그저 불륜의 증거일 뿐이었고 대중은 더 이상 그의 변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연기자로서 특별히 눈에 띄지 못했던 그가 장신 여배우와의 결혼으로 방송 섭외 기회를 얻었다는 점은 대중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예능에서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에게 키스를 하고 자랑스럽게 떠벌리던 일화까지 재조명되며 그는 오래전부터 불륜의 미학을 몸소 실천해온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합의가 불발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강경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포토라인 앞 기자들뿐이라는 씁쓸한 현실만 남았습니다. 5위는 연예계 최초로 사각관계를 공개하며 화제가 된 강타입니다. 1세대 아이돌 H.O.T의 중심 멤버로 전성기를 누렸던 강타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대중의 기억에서 희미해져 갔지만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레이싱 모델 우주환이 자신의 SNS에 강타와의 뽀뽀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시태그 럽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공개된 이 영상은 금세 삭제되었지만 이미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강타는 몇 년 전 끝난 관계라고 부인했고 우주와는 작년에 헤어졌다면서도 현재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라고 밝혀 엇갈린 해명이 대중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강타가 우주환에 대해 여전히 걱정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강타가 여배우 정유미와 2년째 열애 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양다리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서장훈의 전처 오정현이 등장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오정현은 자신의 SNS에 강타와 우주환을 겨냥한 듯한 글을 올리며 반년간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연인이 다른 여자와 한 침대에서 발견된다면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강타는 자신과의 열애 중에도 우주환과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당하게 된 셈입니다.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사각관계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강타는 정유미에게 손절당했지만 최근 두 사람의 재결합 소식과 함께 결혼설까지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강타는 떡정과 우주환, 잠시 쉬어가는 노정현과의 관계를 뒤로하고 결혼 상대로는 정유미에게 마음을 고백하며 과거를 훌쩍 넘긴 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위는 이병헌입니다. 배우 이병헌은 사생활 논란에 여러 차례 휘말렸지만 뛰어난 연기력 덕분에 여전히 톱스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인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의 연기만큼은 인정해야 한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그의 연기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병헌은 다양한 스캔들에 연루되었고 특히 자유로운 연애 스타일 때문에 문제를 겪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009년 캐나다 교포 여성 A씨는 이병헌이 결혼을 약속하고 자신을 속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여러 루머가 난무하던 상황에서 이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단순히 전 여자친구와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방송인 강병규의 연인과 친분이 있었고 이병헌은 강병규가 A씨와 공모해 자신에게 수십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강병규는 이에 반발해 이병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결과는 이병헌의 승리였습니다. 반대로 강병규는 공갈죄로 기소되어 대중의 비난을 받으며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병규와 이병헌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촬영 현장에서도 항의가 이어졌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와 몸싸움까지 벌이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후 강병규는 SNS를 통해 계속해서 이병헌을 비난했지만 대중들은 그의 발언을 질투와 자격지심으로 간주하며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강병규의 말에도 일말의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2014년 이병헌은 걸그룹 글램의 다이와 모델 이지연과 관련된 협박 사건에 연루됩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병헌이 다이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이를 녹음한 다이와 이지연이 그를 협박하며 5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병헌은 경찰에 신고하며 굴하지 않았지만 사건의 본질은 이지연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이지연은 자신이 이병헌과 진지한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끼고 충동적으로 협박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지연이 SNS에 이병헌이 준 선물을 자랑하며 불륜 사실이 드러났고 그의 평판은 다시 한번 추락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병헌은 로맨틱, 성공적이라는 조롱을 감수해야 했고 지금까지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임신 중이었던 아내 이민정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헌은 연기력을 인정받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둘째 아이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민정은 마치 성인군자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3위는 추진모입니다. 배우 추진모는 영화 쌍화점에서의 역할로 한동안 성적 지향과 관련된 루머에 시달렸지만 2019년 결혼을 통해 그런 소문을 일단락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핸드폰이 해킹되면서 과거 사생활이 세상에 드러났고 이로 인해 그는 큰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추진모 게이트로 불리며 함께 언급된 배우 장동건 역시 대중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모와 장동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연예인, 지망생,
모델, 미스코리아 출신 등 젊은 여성들과의 만남이 담겨 있었고 여성 비하 발언과 노골적인 음담 패설도 포함돼 충격을 줬습니다. 다른 연예인들도 연루될 뻔했지만 모두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해킹된 카톡 대화 내용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진모와 장동건은 다양한 여성들과의 은밀한 만남을 주기적으로 이어왔음을 이야기하며 슈퍼모델 출신, 미스코리아 유부녀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이미 결혼한 장동건의 경우 대중의 실망과 비난은 더욱 거셌습니다. 사건 직후 목격담에 따르면 장동건은 아내 고소영과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되었고 고소영은 아이들과 하와이에 남아있는 반면 장동건은 먼저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진모 역시 신혼 초기에 사생활이 폭로되면서 아내 미니언에게 관심이 쏠렸고 그녀는 심리적 부담을 느껴 SNS 계정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란 이후 주진모는 차기작 소식이 끊기며 사실상 연예계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반대로 장동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 고소영의 용서를 받은 듯 SNS에 다정한 모습을 공개하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비록 이번 사건이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이었지만 장동건의 젠틀한 이미지 때문에 대중의 실망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2위는 남태현입니다. 과거 위너의 멤버였던 남태현은 논란과 거리낌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문제아 이미지의 소유자입니다. 학창시절에는 문제아로 소문나 강제 전학을 겪었고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시절에는 일진 논란까지 휘말렸습니다. 위너 탈퇴 이후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일조차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연 중 팬들에게 소리치거나 무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부적절한 행동은 기본이었고 연애 문제로도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정여원, 손담비와의 열애설이 불거지며 복잡한 여성 관계로 주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가수 장재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태현과 관계를 맺었던 여성에게 받은 DM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남태현과 장재인이 이미 헤어진 줄 알고 만남을 시작했지만 두 사람이 여전히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껴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남태현은 비난을 받았고 장재인은 그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태현이 방송에서 다른 여성을 만난 시점을 장재인과의 관계 종료 이유라고 주장하며 거짓말을 하자 장재인은 분노하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 이후 남태현은 방송에서 잠시 모습을 감췄지만 하트 시그널3 출연자 서민재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서민재는 SNS를 통해 남태현과의 문제를 언급하며 만남 이후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과 불안정한 행동으로 팬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대중은 서민재가 남태현과의 관계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태현은 마약 혐의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태국 공연이나 클럽 디제잉 등으로 활동을 이어가며 자숙하지 않는 모습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결국 남태현은 방송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출연해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으며 5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마치 일말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시도로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는데 영향을 준 듯합니다. 남태현은 여자 문제와 마약 문제로 인해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위는 김정훈입니다. 김정훈은 노래와 연기 모두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최근까지도 UN 멤버로 얼굴을 비췄습니다. 2019년에는 연애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 출연해 김진아와 핑크빛 기류를 형성하며 시청자들에게 대리 설렘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연애 프로그램 특성상 교제 중인 상대가 없어야 하기에 사전 미팅이 필수였고 당시 김정훈은 2년째 솔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녀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김정훈은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해치고 싶지 않다며 아이를 지우라고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자친구가 집 계약 기간이 끝나 본가로 내려가겠다고 하자 그는 집을 구해주겠다며
임대차 보증금 1천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뒤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는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살 길이 막막해져 약속한 보증금과 임대 기간 내 월세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정우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만약 친자가 맞다면 양육 책임은 모두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악성 댓글 때문에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습니다. 여자친구 측은 자신이 문란한 여성으로 몰리는 것에 억울함을 느끼며 친자 확인에 응했지만 언론 보도는 거의 대부분 그녀에게 불리하게 쏟아졌습니다. 만삭 상태로 이어지는 비난과 소송이 버거웠던 탓인지 결국 그녀는 고소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김정우는 기다렸다는 듯 일본 활동을 시작하고 유료 팬 행사까지 진행했습니다. 마치 꽃뱀에게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뻔뻔함을 과시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뒤늦게 실시된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김정훈의 친자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가진 임산부에게 모든 비난과 화살을 돌리며 자신은 피해자인 척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미지 실추를 주장하고 임산부에게 1억 원의 소송까지 제기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